안녕하세요. 파이어죠. 대파입니다. 파마입니다. 오늘은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정말 기회인지, 위기가 그냥 위기지 왜 기회인지 거기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회사 생활이 힘드신가요? 파이어족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오늘도 가슴에 사표를 품고 회사에 출근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직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아마도 직장을 지금 다니는 예파님들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본인 직업에 어떤 위기가 찾아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위기가 닥친 직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아무래도 코로나19라고 하면 직접적인 대면을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면을 해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직종이 다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렇겠네요. 직접 판매를 한다던가, 네. 서비스업이라던가, 강연,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사람이 대면하는 모든 직업이 여기에 속하겠네요. 예, 그래서 이런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오너가 아니더라도 심리적인 불안이 있을 거란 말이죠. 딱히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좀 퇴사를 해줬으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 회사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뭐 매출이 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고 이러면 내가 언제 잘릴지 몰라서 이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위기인 걸까요? 아니면 코로나19를 용케도 잘 피해간 그런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위기인 걸까요?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업은 위기같이 느껴지진 않는데요. 맞아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영상을 다루는 이유가 보통은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더 걱정을 해야 된다. 뒤집어보자. 네. 생각을 뒤집어보자. 왜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월급도 나오고 무급 휴직을 권고하지도 않는데 왜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죠? 우리가 위기에 직면을 하게 되면 보통은 어떤 행동을 취하나요?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갖은 노력을 하겠네요. 보통은 사람들이 위기를 직면하게 되면 처음에는 패닉이 빠지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현실을 부정합니다. 이건 아닐 거야, 꿈일 거야. 하지만 꿈은 아니에요. 현실로 위기가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그 위기를 인정하고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그렇겠죠. 하지만 내가 지금 안정적이라면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것이고 이 위기를 벗어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지금 코로나19처럼 이런 어떤 굉장히 큰 위기가 왔을 때 그 어떤 위기의식을 느껴야 발전이 있다. 다음을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코로나19가 일반적인 경제 위기하고는 좀 다른 게 이 전 세계적으로 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좀 일어나서 위기가 서로 주고받는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하죠.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기존의 직장 중에서는 안정적인 게 없고 새로운 나오는 어떤 직장을 생각을 해봐야 한다? 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위기의식이 없고 위험하다고 한 거는 우리가 예전에 9.11 테러가 났을 때 그때 혹시 기억나나요, 대표님? 우리가 남대문에서 도매를 하던 때인데 네, 맞아요. 기억나요. 그때 저는 재테크라는 거는 아예 몰랐을 때예요. 그냥 물건을 생산해서 옷을 팔고 매출이 높으면은 오늘은 장사 잘 됐네. 네, 이번 달 돈 많이 벌었구나 이럴 때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뛰어오면서 그 매장 안에 들어와서 어머 지금 미국에 9.11 테러가 일어났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딱 든 생각이 정말 다행이다. 나는 9.11 테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미국의 일이고 저희가 수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달러가 이제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여행 좀 덜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자본주의 공부를 하고 재테크 공부를 좀 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내가 얼마나 무지했던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쩌면 그때의 내 상황이 아닌가.
근데 그런 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려면, 뭐 저희 인생으로 얘기를 하자치면 파이어족이라는 거를 이제 결정을 하고 그거를 이루어낼 때 그냥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 빨리 은퇴하고 싶다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했다면 아마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성공적으로 파이어족이 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먹고 지금 돈을 악착같이 더 모으지 않으면 나에게 조기 은퇴라던가 이런 안정적인 미래는 없겠구나라는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꼈어, 30대 중반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위기의식을 계기 삼아 더 악착같이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니까 지금도 그 코로나19라는 이 위기를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 어쩌면 몇 년 후, 한 5년이나 10년이나 지났을 때는 그 사람이 좀 더 세상에 더 발맞춰 가고 있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들긴 드네요. 네. 팬데믹 상황은 이제 전문가들이 예견하기로는 지금은 코로나19로 찾아왔지만 이 주기가 점점 빨라질 거다. 전염병의 주기가. 네, 다른 전염병이 계속 이렇게 창궐할 것이다. 그러면 어쩌라는 거죠? 네,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운 좋게 나의 직업이 피해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달라진 게 음식 문화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나라는 음식도 그냥 같이 먹었었는데 이제는 약간 이런 침이 섞이는 거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개인 접시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네요. 네. 그리고 뭐 비행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저가 여행은 이제 끝났다. 저가 여행 시대는 끝났다. 이런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어쨌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붙고 대면하고 이런 거를 꺼리게 되는 그런 사회로 접어드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가 이제 끝이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다는 거죠. 똑같은 예전이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러면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뭐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세상의 깃발, 내가 여기 살고 있다는 깃발을 꽂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넘기지 말고 이 위기를 발판 삼아서 나 역시도 이제 데이터 세계로 접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데이터 세계로 접어든다는 것은 거기에 내 이름 석자를 쓰고 깃발을 꼽아야 되는 행위인데 이 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뭐 블로그나 SNS, 인스타그램, 유튜브, 스마트 스토어,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거를 통해서 나의 입지를 넓히는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 위기를 기회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위기의식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될 확률은 높겠네요. 네, 왜냐면 직장을 다니면서 다른 행동을 한다는 거, 블로그 운영을 한다는 거, 인스타그램을 한다는 거, 정말 본인이 매력을 느껴가지고 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힘들거든요. 시간을 할애한다는 게.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삼는 거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기회로 삼는 것이지 그냥 말만 위기는 기회야. 그 말만 하는 사람한테는 위기는 위기지 왜 위기가 기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비 파이어 그리고 파이어님들도 같이 이번뿐만 아니라 나는 다음의 팬데믹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데이터 세계에 깃발을 꽂고 있나? 온라인상에 나의 이름 석자가 떠다니나? 네, 이거를 좀 확인해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예파 파이어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뭔가를 확 할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SNS라도 적어도 블로그를 개설을 해보고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해보고 유튜브를 하나를 올려보고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이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작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진심입니다. 네, 저희는 인스타그램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을 하려고 나름 사진 2-장씩 올리고 있어요. 맞아요. 힘들더라고요. 안 하던 거 하려니까. 네, 맞아요. 근데 하고 있거든요. 사진 올리는 거 이런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지금 당장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